자, 그 이번 파트에서는요. 게임 오브젝트를 만드는 부분과 그리고 삭제하는 부분을 씬 매니저에서 이벤트 큐로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바꿔서 이쪽 매니저에서 이제 업데이트 이 프로세스 부분에서 이벤트 큐 프로세스 부분에서 계속 체크를 해주고 있고요. 이벤트가 들어오면 해당 이벤트 호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호출이 됐다면 이제 이쪽에 우리가 이벤트를 등록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 부분에다가 어, 만약에 크리에이트 이벤트가 호출이 됐다. 그러면은 씬 매니저의 게임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함수를 이벤트를 넣어줘서 실행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트로이 이벤트가 호출이 됐다. 그러면은 디스트로이 이벤트를 넣어줘서 호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이벤트 그 함수는요, 그냥 씬에다가 오브젝트 추가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디스트로이는 씬에 있는 오브젝트 지워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오브젝트에서 원래 우리가 인스턴시에이트 함수를 호출하면 여기서 이제 그냥 그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추가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씬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 그냥 이벤트만 넣어서 호출이 되게끔 해서 우리 결합도, 응집도라 그러죠? 결합도를 조금 낮추고 추가 확장을 나중에 고려해서 뭔가 그 게임 오브젝트 생길 때 여러 가지 뭐 나머지 기능들이 추가가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쪽에다가 추가만 해주면 되게끔 구성이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뭘 조금 더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콘솔 창을 추가를 좀 해줬고요. 그리고 게임 윈도우도 추가가 됐고 하이어키 윈도우랑 프로젝트 뷰. 그리고 그 우리가 디버깅 모드에서는 제가 조금 더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 여러 가지 뭐 우리 로그도 찍고 그런 테스트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C++ 콘솔 창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줬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콘솔 창이 하나 들어갔고요. 그런 식으로 이건 이제 제가 크기를 조절을 좀 한 겁니다. 조절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넣었습니다. 씬뷰랑 게임뷰 두 개를 넣었죠. 이쪽에서는 아마 그 카메라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하나를 만들어야 될 거고 이쪽에서는 카메라가 바라보는 그 뷰를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구성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각각 하나씩 좀 채워나가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건 이제 리리즈에서 돌아가지 않게끔 디버그 조건문을 걸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유니티 엔진과 같은 좀 모습을 이렇게 띄울 수 있게끔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옆으로 보는 것도 괜찮죠? 뭐 메모리 릭도 남지 않고 깔끔한 상태고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 이벤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인데 이 부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사실 협업을 하는 좀 다수가 작업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 규모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파트를 나눠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혼자 작업을 하다 보면 그냥 이품은 폼은 돌려서 체크하는 것도 좋은 코드입니다. 충분히. 하지만 이제 이 엔진이 계속 조금 확장해 나가고 여러분들도 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다양한 좀 그 설계 방식들을 적용을 시켜 보셔야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에서 구직 활동을 좀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설계적인 거나 뭐 기술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이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내가 이 패턴이 하루 이틀을 봐도 잘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냥 꾸준히 한번 또 보고 또 실행해보고 또 디버깅 해보고 꾸준히 디버깅을 해보시다 보면 이 디자인 패턴이나 이런 설계 방식들이 이제 눈에 조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데서 이게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지 어, 계속 코드를 더 많이 보고 실습해보고 디버깅 걸어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테스트도 한번 같이 해보면 되는데 제가 이쪽에다가 조금 걸어볼게요. 지금 N을 누르면 그 새로운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요. D를 누르면 삭제하는 이제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지우고 만들고 지우고 그래서 여기 로고도 잘 찍히고 있어요. 만들고 지우고 지우고 이렇게 호출을 해도 프로그램이 뭐 중간에 내가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지워도 잘 호출되는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죠. 그리고 뭐 릭도 남지 않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복습을 해서 보자면 핵심은 이벤트 큐에서 해당 이벤트가 푸시가 되면 그쵸? 프로세스에서 내가 등록한 이벤트를 체크를 한 후에 그에 등록된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을 하죠. 그래서 오브젝트가 생성된 핸들러는 우리가 이쪽에서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람다식을 좀 활용을 했죠. 굳이 람다를 쓰지 않고 뭐 원하는 함수를 그냥 멤버 함수를 집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브젝트를 만들면 이쪽에 이제 호출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디버깅 걸어 보겠습니다. N 버튼을 누르면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죠. 그럼 이쪽 이제 이벤트가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출 스택을 좀 보시면 엔드 오브 프레임에서 프로세스 체크를 해주고 있죠. 체크를 해주다가 특정 이벤트 호출했어. 노콜백이 있네. 등록돼 있네. 펑션이. 그러면은 내 그 콜백을 호출할게. 하고 이 등록된 노콜백. 그렇죠? 우리가 아마 여기서 람다로 등록한 이 콜백일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이겠죠? 자, 이 콜백 호출해서 안에 있는 이쪽이 호출이 되는 거죠. 씬 가져오고 오브젝트 가져와서 넣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씬에 생성해 주는 거죠. 레이어에 추가 에드 게임 오브젝트. 삭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삭제도 D 누르면 프로젝트 엔드 오브 프레임에서 이벤트 호출이 됐죠. 자, 들어와서 이레이즈 게임 오브젝트 통해서 오브젝트 삭제 해주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 함수가 제일 호출이 먼저 된 건 자, 여기 보시면 이 지금 런의 엔드 오브 프레임이 아니라 이벤트를 넣어준 부분 사실은 이쪽 오브젝트의 인스터시에이트 부분이거든요. 자, 이쪽이죠. 얘가 먼저 해서 이벤트를 넣어주고 이쪽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지막 프레임 우리 이 엔드 오브 프레임 이 부분에서 실행이 되게끔 살짝 뒤로 밀어준 거죠. 이벤트 시스템을 통해서. 결합도와 응집도가 떨어지고 나중에 추가 확장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if문으로 만약에 다 체크해서 while문 계속 돌면서 if를 체크하는 거는 이벤트라고 하긴 하지만 그냥 사실상 모든 조건 검사를 매 프레임마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구조를 설계를 해보시는 게 뭔가 특정한 뭔가 동작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떤 메시지를 주면 특정한 그에 맞는 기능과 동작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이 구조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엔진 쪽에서 이제
이 콜백을 얘기를 해주고요. 그러면은 뭐 이쪽 실제 게임 오브젝트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선 우리는 엔진 쪽에서 어떻게 이걸 돌아가는지 시스템을 신경을 쓰지 않고 여기에 따만 코드를 계속 추가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협업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학습해 두시면 분명 여러분도 회사 가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쪽 부분들 프로그램에 이것들을 조금 더 잘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씩 이 기능들을 추가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전에 이 기능들이 넣어지기 전에 뭐 엔진에 추가가 필요한 여러 가지 또 그런 기능들이 필요할 겁니다.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를 하나하나씩 채워서 넣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